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 속의 백제, 오늘은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백제사라는 이름의 사찰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8군데가 됩니다. 물론 현재 백제사가 있는 곳도 있고 유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백제사. 일본 말은 구다라데라라고, 구다라데라. 그런데 구다라노 데라, 노자를 씁니다. 오늘 노자를 왜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일본어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려면 노자를 하셔야 합니다. 구다라 데라인데 이 경우에 구다라노 데라, 무엇의 이런 소리죠. 무엇이라고 하는, 백제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후지산은 후지노 야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하라노 마이토, 백제인 일본 왕족이죠. 민달 천황의 손자죠. 오하라노 마이토. 근데 오하라노 마이토로 읽습니다. 마이토. 귀족이나 왕족 같은 경우에는 노자가 들어갑니다. 노자. 오하라라고 하는 마이토입니다. 백제라고 하는 백제절. 그래서 이 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본말을 읽을 땐 그래서 오하라노 뭐뭐의 오하라라고 하는 마이토 이런 소리죠. 그 일본의 그 한자 표현은 음과 훈으로 읽는다고 내가 말씀드린 게 음과 훈. 소리로 읽기도 하고 새겨서 읽는 것. 많이 읽는 글자는 한 가지가 7가지로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유치원부터 한자어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을 485자 한자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1945자를 해야 합니다. 2000자에 가깝게 합니다. 일본 학생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특히 물론 베트남도 한자 씁니다만 극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한자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일본어를 하려면 한자를 해야 하고 또 일본어를 알려면 한자를 해야 합니다. 일본 역사를 알려면 한자를 해야 합니다. 그 한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글자가 아니고 그것이 동이의 글자다. 그래서 고대 조선의 글자다. 이러한 그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진태하 교수라고 중국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고 강단에서 대학에서 쭉 한자를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그러한 그 문헌들 찾아내는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중국 글자인 줄 알았는데 한자어가 사실 우리 민족의 글자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자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글이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리에 한자 표지판을 보면 잘 알아봅니다. 우리가 한자를 그래서 함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나 우리 역사나 한자어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구다라데라. 이런 백제사라는 지역들이 7, 8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다라노 데라라고 읽는가 하면 또 혁사이 지라고 해서 읽는 것도 있습니다. 혁사이. 음으로 읽으면 혁사이죠. 혁사이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다라노 데라.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본 나가노현 가시면은 선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선광사. 젠코지라고 하는데 이 선광사가 본래는 명칭이 백제사였다.
하는 것이 고대 문헌에 나옵니다. 성광사. 일본말로 젠꼬지라고 하는데 이 절이 지금은 성광사라고 젠꼬지 성광사라고 합니다만 본래는 처음에 구다라지 백제사였다, 구다라노 데라였다 이러한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헌은 현진 자필 태자전 고급 목록초 책자본이라고 하는 일본 고대 문헌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여러 일본 학자들이 밝혀왔습니다. 백제사였다. 이마이 게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과 신사에 관한 그 연구자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마이 게이치 교수도 원래는 이 성광사가 백제사였다고 그분이 밝히고 있고 다른 학자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백제사냐? 사실은 백제 성왕이 일본에 가져가셨던 최초의 조그마한 불상이 지금 이 성광사에선 비불로 모셔 있습니다. 아무도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비불. 절대로 아무도 못 봅니다. 비불. 이 성광사는 일본 도쿄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어요. 나가노 현의 나가노시에 있습니다. 장이하시. 이 장이하시는 도쿄에서 기차로 그 특급 열차가 있죠. 일본에 신칸선이라고. 그걸 타고 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만 대단히 큰 사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성광사를 모르면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인데 이것이 원래 백제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헌에도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만 나가노 올림픽 때에 이 나가노 시민들이 우리 한국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환영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에도 한국인들이 고대에 많이 와서 살았고 특히 이러한 백제사, 성광사라는 백제사 사찰이 있었고 거기엔 백제의 비불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비불. 그 비불이 어떻게 생긴지 지금 모릅니다. 이 성광사의 이 사당 저 안쪽에 물론 보이지 않게 다 모셔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백제의 삼존불입니다만 이 삼존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제 부여에서 출토된 겁니다만 그 이와 같은 형태로 또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만 본래의 그 불상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불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주지들도 못 봅니다. 비불로 모시고 있다는 거. 그 불상의 명칭은 일광삼존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양쪽에 협시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음보살하고 세지보살이 양쪽에서 있는 그러니까 본존이 있고 양쪽에 협시 불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제 불상들과 형태가 같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본존의 모습인데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사찰 건물이죠. 제일 큰 것은 나라 땅에 있는 여러분 보셨죠? 그죠? 동대사의 대불전.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것도 3번째로 큰데 이 성광사 원래 백제사 이 안에 모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의 특징은 건물이 이렇게 T자형으로 돼서 지붕이. 그게 이제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데 팔짝 지붕. 이것이
백제식 건축 양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바로 요쪽이 팔짝지붕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 팔짝지붕 이 밑에 비부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굴을 했었을 때 이러한 그 백제 형식의 그러한 그 기와들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영권 문양, 이것은 백제 거라고 하는 거, 백제식이라는 것을 일반 학자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신슈대학의, 고장 신슈대학의 그 성광살 전공을 하는 우시야마 요시유키 교수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백제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내부가. 이것은 제가 그 지난 2008년 6월 13일 도쿄에서 그 학술 강연할 때 제가 그 백제사에 대해서 쭉 밝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그 관중들이 350명이 오게 돼 있는데 한 400명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제사에 관한 그 강연을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젠코지 성광사가 백제사였냐고 하면서 이제 알겠다고 그 문헌을 제가 가르쳐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본 사람들도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야 한다는 그 성광사, 그것이 백제 성왕이 보내준 그 비부를 모시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성광사에 가신다면, 젠코지에 가신다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내진권 지하 통로라는데 여기 색 어두운 겁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이게 찍혔지만 이렇게가 지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쭉 들어가서 어두워서 벽을 이제 더듬으면서 들어갑니다. 일본인들도 여기 들어가려면 500엔을 내고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이 뒤쪽에 이 백제 비불에 있는 바로 그 위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쇠조각 같은 게 손에 닿는데 그걸 만짐으로써 이제 불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일본인들이 뭐 이 성광사 가면 여기 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쭉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면서 이제 거쳐 나와. 그럼으로써 이제 백제 비불에 의해서 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진권 지하 통로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시도 썼는데 금동원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를 보면 성광사의 비불이라는 걸 썼는데 보면 그 누구도 본 적 없어 비밀스러운 이끌림에 그저 법당의 어두고고만 디귿자형 지하 계단을 조심스레 줄지어 한 바퀴 돌아 나올 뿐이지. 552년 백제 제26대 성왕이 불교 포교를 위해 보냈다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좌우로 거느린 일강삼전 아미타열에 시샘과 부러움 때문일까 본당 아미타원 지하실에 꽁꽁 숨겨놓은 비불, 백제사를 젠꼬지로 바꾸어 부른다 한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실 아닌가. 남파의 호리의 강물에 갖다 던져버렸어도 영험한 부처에 빛나는 가오, 천년을 넘나드는 가슴 시린 숨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영불로 살아남은 젠꼬지의 비불이라는 이런 시입니다만, 금동원 시인이 썼습니다만 참으로 우리의 최초의 불상을 비불로 지금 모시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 저도 갈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또 저도 한 바퀴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는데 어쨌든 특히 우리가 이 성광사에서 우리가 좀 감동받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사찰에서 만든 책들이 있는데 백제 비불을 모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법융사에서 만든 야경기라는 거예요. 이거 접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백제관음상을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나라 땅 법융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여러분이 가신 법융사에서 이거 한 장씩 이제 입장객에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돈을 받고 입장합니다만. 그러나 성광사에서는 양심적으로 백제의 비부를 자기네가 모시고 있다 하는 걸 밝히고 있어서 그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성광사. 성광사의 뭐 입장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하 내진권이나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만, 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노란 데가 비불이 모신 부분이고 내진권이 지하 통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도로 걸어가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네, 하여간 상당히 감동적인 그러한 사찰이다. 일본의 이마에기에치 교수나 이런 분들도 백제사였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제가 신문에도 그렇게 쓰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도쿄에 가시고도 한번 성광사에 가보시죠. 그리고 성광사는 바로 이건데 바로 이거죠. 이 들어가는 문인데 문에 편액이 선광사인데 요 비둘기 5마리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비둘기 5마리. 요 비둘기 머리들 보이시죠? 그게 성광사. 이 구자액이라고 합니다. 비둘기 구자에다. 참으로 유서 깊은 사찰이고 저곳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선전문은 없고 일본어로 된 책자를 팔고 있는데 백제에서 성왕이 보내주신 불상을 모시고 있다 그랬고 사실은 그 불상이 어떤 불상이었냐 하면은 백제에서 처음 일본 아스카 땅으로 비불이 먼저 처음에 갔었던 건데 일본 백제계 왕실에서도 신도만 믿고 있다가 백제불교가 오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불상을 갖다가 오사카의 호리에라는 강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에서 떠오른 불상이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불상을 가지고 이제 이 성광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광이라는 분이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백제사가 뒷날 성광사로 바뀌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뒤에 보면 이 불당 안에는 또 선광이라는 분과 그 부인과 아드님의 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성광이라는 분이고 이게 아드님이고 부인입니다. 그 안내 책자에도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 입었다. 이거. 한복 치마 저고리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백제에서도 치마 저고리를 입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젠코령은 성광이라는 일반 말인데 이분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비부를 모셔다가 세웠다고 하는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이제 이 사찰에서 만든 책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사는 일본의 이제 각지에도 또 성광사라는 이름의 사찰들을 분원이랄까 분사들 거느리고 있는데 이게 나라 시대의 저고리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 정창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고리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대의 백제인들이 아마 이런 저고리 입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일본 복식학자가 양심적으로 쓴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고리 형태가 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성광사를 성광사가 있는 나가노시를 불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도. 나가노시를 불도. 부처님의 도시다 이거죠. 불도라고 합니다. 이건 전립 본전인데 본전부를 흉내내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도 공개는 안 합니다. 이 전립본전도 7년에 한 번만 공개합니다. 작년에 공개했었습니다. 작년에 공개했었고 뭐 일본 분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막 인산인해로 몰려왔어요. 비브를 만약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터져 나갈 거겠죠. 아마 나가노 씨가 미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백제불상이 그와 같은 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이 성광사, 고대 백제사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뭇 감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나가노 씨를 불도라고 그러고 성지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금동원 시인의 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백제 부여에서 나온 불상인데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어 비밀스러운 이끌림에 그저 법당의 어두컴컴한 디귿자형 지하 계단을 조심스레 줄지어 한 바퀴 돌아 나올 뿐이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백제 금동불상. 저 비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백제사, 현재 백제사가 이름을 가진 사찰이 일본 또 이 비학고 호술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습니다. 백제사 300방, 이 산에 300개의 성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제사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 가을에는 그 경치가 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그 아름다운 이 백제사. 여기에 있는 불상도 역시 백제 비불입니다.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제의 불상들을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곳은 개인적으로 가시려면 참 힘들긴 합니다. 일본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오스시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대진시 이것이 금강이라고 그랬죠. 백제인들이 여기 1100명을 일본 백제가 망했을 때 663년에 일본 백제 계열의 그 왕이 이곳에다가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700명, 그래서 1100명을 자리를 잡아줘가지고 살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리로 왕도를 옮겼던 천지천왕. 바로 이 오스시의 역에서 이 백제사를 가려면 티가시 오미시, 동금강시에, 동금강시 백제사정에, 행정지명도 백제사정에, 백제사정. 킹하시 오미시 백제사정. 여기서는 백제사를 구다라노 테라라고 하나 하고 여기서는 혁사이지라고 불러요. 여기서만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혁사이지 쪽. 백제사정입니다. 행정지명입니다. 완벽한 일본 정부에. 또 한 군데가 있었다고 해서 나라현의 고려조 구다라.
백제라는 행정지명이고 백제 우체국이 여기 있다는 거. 백제 삼중탑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아마 사진 보셨습니다. 여기하고 행정지명이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물론 오사카에는 백제라는 지명을 가진 버스 정거장이나 여기라든지 뭐 다 있습니다만 정식 행정지명으로는 역시 이 천지천왕이 첨도했던 이 지역. 여기에는 혁사이지 백제사정.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요 한번 또 남겨보시죠. 네, 여기에 저하고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한 5년 됐군요. 정호성 시인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사 정호성 시인이 이 인왕문 여기 집신 걸려 있죠. 이걸 보고서 시를 썼습니다. 백제사 집신 정호승. 바람이 비왔고 호수에 맑은 물결로 집신을 삼았네. 바람이 물이 되어 떨어져 호수에 동심원마다 집신이 되었네. 백제의 맨발은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백제사 부처님 발에 고이 시겨드렸네. 지금 백제사에 가을이 오면 붉은 단풍잎도 집신이 되어 인왕문 양쪽 기둥에 높이 걸려 허허허 웃네. 백제 고승이 신고 왔던 집신처럼 허허허 웃으면서 자꾸 키가 자라네. 네, 이 인왕문입니다. 이 들어가는 데 1m가 넘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한 5년 됩니다. 그때 가을인데 그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정호승 시인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강의에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유명한 시인 두 사람의 시를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백제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백제사에 다녀오시고 백제사 시도 좀 쓰시고 그러세요. 시인만이 시 쓰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쓰면 시인이 되는 겁니다. 백제시를 좀 쓰십시오. 비와코 호수 넘어 1400년 전 터전인데 그러면 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사리 존숭사, 사리 손쇼지라고 하는 오사카에 있는 사리 존숭사입니다. 이 사찰도 백제사였습니다. 이건 오사카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만, 이 지역은 오사카의 이쿠노쿠라고 해요. 이쿠노쿠, 생야구. 그래서 북백제 지역이었어요. 북백제 지역. 예전에는 백제군 지역이고 또 남백제천, 북백제천 지역에 북백제천 지역. 촌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죠 지금은. 여기에 사리존숭사 백제사로 처음에 불렀다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좀 훌륭한 백제의 발자취가 또 있습니다. 저것을 이 백제사를 만든 분은 이 북백제천의 이쿠노 장자, 생야 장자라는 백제인 부호가 저 사찰을 세웠다고 하는 일본 고대 기록에 나옵니다. 이쿠노 장자. 근데 이 생야라는 게 뭐냐면 현재 오사카시 이쿠노구 생야구라는 행정구역명도 사실은 이 백제 부호의 성에서 딴 겁니다. 이 생야 장자가 이 북백제천에 살았는데 그 아드님이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대요, 아기가. 근데 이 당시에 백제계열의 성덕태자가 이 백제촌 지역에서 사천왕사를 세울 때입니다. 사천왕사. 오사카의 사천왕사 유명합니다. 이건 성덕태자가 세웁니다만 이것을 세울 때인데 백제 건축가들 기와박사들이 와서 만든 겁니다.
아스카절 지은 다음엔 이 사천왕사 와서 만듭니다. 법융사 만들고 이거 만듭니다. 그때 성덕태자가 이근호 장자의 아드님이 말을 못하는 불우한 그 소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만나봅니다. 성덕태자가. 그러면서 성덕태자가 얘야 너는 내가 예전에 네 몸에다가 부처님 사리세아를 넣어준 일이 있다. 네가 그것을 네 몸에서 내놓으라. 그래서 애가 기침을 하면서 입에서 사리세아를 뱉었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린 농아는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근호 장자는 감동해서 이 북백제천이 여기에다가 사리전승사, 원래 백제사죠. 백제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고사가 이 사찰에 이제 뭐 써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 그 옛날 불교 문헌에 나옵니다. 아주 그 감동적이죠. 이 지역이 오사카시 이쿠노쿠입니다. 바로 이 성광사 이쿠노쿠 이 젠코지도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나가노 현의 성광사의 일종의 부수 사찰이라서 자기네들도 성광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광사 원래 백제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리전승사의 불탑인에 성광사라고 쓰고 있고 성광사의 이제 분원, 분사 이런 격으로 있었던 겁니다. 역시 백제사였고 이와 같은 자취들을 우리가 둘러보면 정말 값진 그 여행이 되겠죠. 이거는 뭐 사리전승사의 불전입니다만, 예, 불전 건물입니다. 이러한 원래는 여기가 거대한 터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에서 이제 폐허가 되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굴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의 한복판입니다. 이 북백제천 지역이 이끄노 장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일본의 불교 전설집이 있습니다. 불교 전설집, 일본 영익이라고 하는 불교 전설집이 있습니다. 백제가 망했을 때 이곳에 백제에서 건너온 백제 스님이 사셨다고 그래요. 의각법사. 이 백제사의 의각법사. 이분이 사셨는데 이분은 백제 학승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 건너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반야심경을 늘 밤에 이제 외우시는데 반야심경을 쭉 외우시면요. 불당안이 검은 어두운 불당안이 밝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백제사에 살던 해이라는 백제 승려가 이렇게 창호지를 침부를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의각법사님이 불경을 암송하는 입에서 광채가 나오더랍니다. 불빛이 나와서. 그래 이제 이튿날 의각 스님이 이 몰래 들여다본 해이 스님한테 그랬답니다. 나는 이 반야심경을 쭉 통독하면은 이 법당의 벽이 다 없어지고 넓은 우리 백제사의 정원이 다 훤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일본 영익기의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익기는 일본에서 나온 9세기 초죠. 822년에 나온 건데 일본의 그 승전으로 백제 승려가
쭉 그 백제의 그 일본 불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일화를 모은 일본 영익이 여러분들이 일본 말로 된 책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는데 언제 한번 번역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일본 영익이. 일반말은 니혼 료익기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백제사가 이렇게 나노에도 있고 히가시 오미시 금강 지역에도 있고 또 오사카에도 있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오사카 땅에는 이것은 이제 그 아까 그 백제사 사리존중사의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끄노 신사라고 이끄노 그 장자를 모신 사당입니다. 신사라는 건 사당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신사라는 말도 저것은 일본에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신사나 신궁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말입니다. 삼국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사하면 그 뭐 일본 사람의 그 사당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궁, 신사 모두 이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말입니다. 신사는 사당이죠. 우리는 뭐 사당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사당. 이끈호 장자를 모시고요 제사 지내는 데입니다. 이끈호구에 있고 뭐 백제신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인간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제신 또 건너간 정말 백제신들도 계십니다만 인간신이죠. 그리고 이제 오사카 그렇습니다. 오사카에 바로 그 사리존숭사, 백제사 터전에 가까운 사천왕사가 있고 바로 옆에는 이게 백제니사 터전, 백제니사, 백제 여승 사찰. 이게 폐허가 된 데를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큰 그 맨션 아파트가 섰고 지금 이 자체도 없어졌어. 거기서 나온 백제니라는 그 글씨도 붓글씨가 있습니다. 백제 여성들이 쓰시던 그 그릇입니다. 백제니사. 백제 여성들, 그냥 여성들은요, 거기서 나온 역시 그 수막세입니다만, 역시 영권문이죠. 이 토기에도 백제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 유물들은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그 이웃에 또 있습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쿠다니 유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이 백제 뭐 부여에서 나온 뭐 수키화죠 이게. 그 문양이 연꽃이 무늬로 돼 있고. 이제 우리는 교토 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교토 쪽에 가면 일본 국보 1호, 이게 일본 국보 제1호라고 써요. 미륵보살상. 여기 이분이 쓴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보관, 보배로운 관을 쓰고 있죠.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방가상이라고 하죠. 무릎을 이렇게 오른 무릎을 왼쪽에 올려놓는 이거 방가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국보 제1호라는 건 뭐 일본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했고 이 사찰에도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는 국보 1호가 아니다 그러는데 남의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불상인데도 자기 그런 말을 하는 이상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보 83호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게 이제 벨기에 브뤼셀의 전시 중에 작년 저게 10월 9일부터 브뤼셀의 모자르 예술센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소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부 한다는 보도가 쭉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과 그래 똑같은 것이 바로 이 교토에 있는 보감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보감 방가상이라고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일본 학자들도 이 광룡사의 보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한국에 있는 국보 83호 보감 미륵보살 방가상하고 똑같다. 형태가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청동에다가 도금한 거죠. 금을 입힌 겁니다. 이 경우에는 옛날에 금을 입혔었는데 재료는 나무입니다. 적송이라고 하는 붉은 소나무. 여러분들 동해바다에 가시면 뭐 적송 많이 있는 거 경치 보시죠. 적송, 아까마스러운 적송.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것을 지금 이 일본 국보 1호 이 불상을 모시고 있는 이 사찰에서는 옛날 문안에는 이것이 백제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라에서 왔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백제설이 있고 신라설이 있습니다. 양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광룡사에서는 자기네가 아스카 시대에 만들었다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든 팜플렛에 그렇게 담고 있어요. 인쇄물에도. 그러니 우리가 일본 속에 있는 우리 백제사라든지 한국 역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불상이 있습니다. 이 보갈 방가사유상인데 역시 일본 국보입니다. 요 상투 모양이죠. 보갈 방가상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국보입니다만 이 불상은 이 사찰에서는 백제에서 왔다고 그걸 밝히고 있어요. 백제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역시 국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불상이죠. 이 광룡사,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의 광룡사는 일본말로 고류지라고, 고류지. 고류지, 광룡사. 여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교토역에서 저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교토역 앞에 종합버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고류지가 있는 지역에는 전차량이다. 전차 한 칸짜리. 일본말로 덴샤라고 전차가 다닙니다. 고류지 역 앞 전차 정거장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협계 전차 조그만 거 있죠. 수인선과 같은 옛날 조그만 전차 한 칸짜리가 다닙니다. 바로 이게 그 광룡사에서 나온 책자인데 여기에 일본 국보 1호 우리 한반도에서 간 그 훌륭한 불상을 자기네가 아스카 시대에 만들었다고 여기다 이 사람들이 또 잘못 숨기고 있습니다. 잘못 쓰고 있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문 앞입니다. 이 앞에 바로 전차 정거장이 있고 버스습니다. 여기는 성덕태자의 그
사당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진화승. 진화승. 일본 말로는 하타노 가와카스. 하타노, 여기도 노가 들어가죠? 가와카스. 진이라고 하는 하승이다. 하다노 가와카스. 이 진화승은 이 지역이 고대에는 신라인들이 건너와서 이 지역에서 그 관계 농업을 했다는 게 일본 학자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토 땅에는 이 지역은 신라인들이 그 비단도 짰고 그 관계 농업을 해서 아주 그 훌륭한 발전을 해서 그 진씨 일가가 그 큰 부호였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건요. 이 진화승은요, 그 백제계의 그 스이코 여왕, 추고 여왕이죠. 스이코 여왕 왕실에서 재무장관, 돈이 많아. 백제 계열의 스이코 여왕. 여기에 이제 백제 계열의 대신 소아마자라고, 소관노 음악과라고 있어요. 소아마자. 이 사람이 우대신이었죠. 좌대신이었는 우대신. 소아마자. 물론 백제에서 건너온 소가시 가문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아스카 문화를 일으킨 그 정승입니다. 그리고 추고 여왕은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누님의 딸이니까, 예, 그냥 외삼촌이 되죠. 이 백제 계열의 왕실에서 이 진화승이 재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룡사를 세웠습니다. 아까 그 국보 1호를 모시고 있는 영보전.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또 500엔 받습니다. 500엔. 그러니까 뭐 일본서는 우리 문화재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 교수가 쓴 교토라는 책을 읽어보면 광룡사는, 고류지는 국보불상 덕분에 잘 먹고 살게 됐다. 뭐 그런 재미나는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발자취는 일본 각지에 뭐 그냥 숨길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광룡사. 그래서 이 보감미륵보살보 방가사유상, 그걸 예전에 그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자 야스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야스파스. 이분이 그걸 보면서 찬양한 유명한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뭐 로마의 어떤 뛰어난 그 조각보다도, 히랍의 조각보다도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보감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다. 그렇게 찬양한 글이 유명합니다. 더구나 또 현재 브라셀에 가 있는 우리의 국보 발사모도 마찬가지. 그 서양 사람들이, 벨기에 사람들이 전부 찬양하고 있다는 거. 한국의 미소. 정말 우리의 그 선조들은요, 매우 뛰어난 이러한 그 우리의 불교 문화재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에 불교를 세우느라고 백제 불교가 건너면서부터 다 이루어진 것인데 참으로 그 놀라운 것들이죠. 그 이제 불상이 1995년에 그 일본서 오사카 그 지방, 고베 지방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사람 그때 뭐 한 5천 명 사망했습니다. 그때 허둥지둥하면서 이
광룡사에서 저 불상 밑에다 면진대라고 해서 지진을 막아주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게 면진대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근데 뭐 크진 않죠. 요 정도 되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예전에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본 그 대학생이 그 불상을 껴안으려고 손가락이 나무로 됐으니까 부러져. 그래서 손가락 땜질해서 붙여놨다고 그래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 백제에서 왔건 뭐 신라에서 왔건 한국 고대 불교 문화재 우리의 그 서울 국립박물관에 있는 국보 83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현재는 뭐 브라셀에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의 그 저러한 조각 예술은 서양의 히랍이나 로마의 조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이 광룡사에서는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하는 걸 그 인쇄물로 긁어오고 있습니다. 법룡사에서처럼. 그 일본의 그 학자들이 그 교토 지방에 대해서는 뭐 이시바 시고로라고 하는 교토 대학의 그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었는데 1929년에 쓴 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교토 지방에 있어서 선진국 조선의 식산 등등의 산업 문화의 영향은 매우 컸다. 단지 물질 문명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문, 종교, 예술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였다. 불교는 김메이조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왔고 근기지방은 교토, 나라, 오사카죠. 근기지방은 그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백제 신라의 스님들이 많이 건너왔다. 이에 곁들여 예술도 근기지방에 이입되어 왔다 하는 그 일본 지리 대계 이분이 쓴 그 유명한 그 일본 지리 역사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 건너왔던 이 불상들이 아스카 시대, 스이코양 시대 모두 세 채가 건너왔어요. 세 채가. 두 채는 이제 그 국보 1호가 있고 또 그리고 저 보관 방가상인데 또 하나는 중궁사 미륵방가상입니다. 미륵방가상.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이 중궁사 미륵방가상 상당히 아름다운데 중궁사 미륵방가상도 이 삼채 중에 하나인데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 이 중궁사 미륵방가상은 현재 나라 땅의 그 법룡사의 옆에 중궁사라고 하는 그 사찰이 있습니다. 중궁사. 그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법룡사에 돈 내고 들어가서 또 여기도 가려면 또 돈 500엔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저것도 제가 좀 더 파악하느라고 문헌을 뒤지고 있는데 백제에서 왔다는 그 한 대목은 찾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승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진화승이라는 사람 이 사람 가문은 신라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가도와키 데이지라고 하는 교수가 일본 NHK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가도와키 데이지. 이분이 이 사람 이 진시 가문의 발자취를 많이 연구한 분인데 신라에서 건너왔다 밝혔고 저에게도 뭐 저하고도 여러 번 많이 만났고 지금은 재작년에 작고했습니다. 이분이 책도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의 이러한 훌륭한 문화재들 우리가 이러한 문화재들을
우리 눈으로 가서 좀 여러분이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자제분이고 동생들이고 많이 알려줘야죠. 뭐 일본에 관광 간 김에 뭐 일본의 관광지 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의 그 민족의 그 숨결이 담긴 그러한 발자취를 보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토에 가시면은 이 광룡사에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룡사에 가면 이제 이 진화성을 중국 사람부터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 돌로 된 요만합니다. 네모난 돌로 만든 연역판이 있는데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진화성은 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진시황의 후손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파내고 어쩌고 돌을 다 땜질하고 한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진시황은 진시가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진이죠. 그 영시입니다. 영시예요. 근데 어떻게 진화성이 진시황의 후손입니까? 이 역사 왜곡이요. 정말 간단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훌륭한 학자들이 바르게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간단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가 많고, 그 사찰이고 신사에서 이러한 그 역사 왜곡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다행스럽게도 저 백제사, 일본 나가노시에 있는 지금은 성광사, 젠코지, 여기서는 그 바르게 쓰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것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속의 백제, 일본 속의 우리 민족의 발자취들을 계속 찾아나가는데 손을 잡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